정석희의 기후에너지 인사이트. 이 영상은 정석희 교수의 논문 기후,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force, 에너지, 파워 관련 한국어 용어의 차원 정합성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속 깊숙이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고 흥미롭게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쓰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단어들, 바로 에너지를 다루는 우리의 언어에 대해 아주 깊고 재밌는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단어들이 과학적 진실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잘못된 과학용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힘과 에너지, 일률이 진짜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요. 이어서 한중일 과학용어 비교, 력에서 능으로의 전환, 그리고 전력 대신 전기일률이라는 개념까지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잘못된 과학용어의 함정. 우리가 도대체 뭘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배터리 용량 같은 저장된 에너지의 개념, 그리고 계기판에 뜨는 에너지 전달 속도의 개념. 사실 이거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과학용어에서는 이 양쪽 모두에 무분별하게 력, 그러니까 힘 력자를 갖다 붙여 쓰고 있어요. 원자력, 전력, 풍력. 다들 익숙하시죠? 이게 그냥 단어 하나 문제 같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인지적 혼란과 개념의 엉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파트, 힘, 에너지, 일률의 차이, 진짜 물리학적인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기본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첫째, 힘, force입니다. 단위는 뉴턴을 쓰고요. 그냥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물리적 작용이에요. 둘째,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건 그 힘을 들여서 일정 거리만큼 이종시켰을 때의 총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일률, 파워. 단위는 와트를 쓰죠.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얼마나 책책 빠르게 전달하느냐, 즉 속도의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단순한 작용, 에너지의 총량, 그리고 전달 속도. 아예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아니, 물리적 차원도 이렇게 엄격히 다르고 측정하는 단위조차 뉴턴, 줄, 와트로 완벽하게 쪼개져 있는데 대체 왜 우리는 일상에서 이건 전부 다 력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고 있을까요? 바람의 물리적 힘도 풍력, 원자가 가진 엄청난 에너지도 원자력, 전기가 일하는 속도도 전력. 이거 생각할수록 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섹션, 한중일 과학용어 비교입니다. 이웃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국이랑 일본은 에너지를 외래어 그대로 쓰거나 인류를 상황에 따라 일율, 전력 이렇게 막 섞어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한번 보세요. 에너지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을 살려서 아주 깔끔하게 능이나 능량으로 번역했습니다. 더 대박인 건 파워예요. 분야 상관없이 무조건 1의 율, 즉 공률로 통일해버렸습니다. 역학이든 전기든 본질은 같다는 걸 단어만 봐도 직관적으로 팍 알 수 있게 분리해낸 거죠. 와, 이거 진짜 스마트하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 역에서 능으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명명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사진을 좀 그려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발전소에서 얻어내는 에너지는 원자 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있는 핵이 분열하면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건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명백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력이라는 애매한 단어 대신 물리적 기원과 차원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핵에너지나 핵능 같은 보완적인 용어를 쓰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생에너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풍력이나 조력하면 왠지 바람이나 파도의 물리적인 힘 그 자체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걸 우리가 발전소에서 뽑아 쓰는 자원의 개념으로 보려면 바람에너지나 조석에너지가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존의 쓰정 말을 당장 다 없애버리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진짜 에너지원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보완적인 용어를 병행해서 쓰자는 의미죠.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전력 대신 전기 일률, 파워라는 개념을 통합해 보는 겁니다. 에너지 전달 속도, 즉 파워의 영역인 전기 분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만 보면 딱 전기의 힘 같죠? 그런데 사실 전력은 전기가 1초 동안 하는 일의 양,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 속도를 뜻해요. 기계공학에서는 이걸 원래 일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전기 쪽에서도 당연히 전기일률, 줄여서 전일률이라고 부르는 게 100번 타당한 겁니다. 힘이 아니라 속도니까요. 완전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기일률이라는 말을 쓰면 진짜 엄청난 변화가 따라옵니다. 일단 기계 쪽의 일률이랑 전기 쪽의 전기일률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걸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게 되고요. 특히 펌프나 모터 같은 시스템의 효율을 계산할 때 생각해 보세요. 분모는 입력된 전기일률, 분자는 출력된 기계일률. 똑같이 일률이라는 단위로 딱 떨어지니까 수학적으로 뇌정지가 올 일 없이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에너지 전환 시대를 위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단어 하나 바꾸는 게 실생활에서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장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물리적 차원의 차이를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실무를 뛰는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들도 헷갈리는 용어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시스템 효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명료함이 쌓여서 국제 무대나 탄소 중립 같은 중요한 기술 논의에서 훨씬 더 수준 높고 정확한 과학적 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석희 교수의 인사이트는 결국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지배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무심코 선택하고 또 바로잡는 이 과학의 언어들이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의 미래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오력이라는 단어들을 에너지와 일률로 한번 쪼개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의 차원이 투명해지면 인류가 마주할 과학의 미래도 그만큼 투명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